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상담사 치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가게 어느 가게 맛집 이런 데 써 있는 것처럼 저렇게 써놨는데 2006년서부터 한 12년 됐죠. 이제 12년 동안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이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그쵸, 12년이면 좀 많이 해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책을 한 2권 정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 수업이라는 책하고 관계 사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강연의 제목이 뭘까요? 관계죠. 네, 맞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관계를 사전적으로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는 건 과학자가 얘기하시라고 하고, 네, 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는 살아가죠. 네, 그 관계들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그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첫 번째는 나하고 내 안에 나가 있어요.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어색해하시는, 그러니까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그냥 쉽게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뭉치를 발견했어요. 네, 고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야, 저거 나 지금 필요해, 줍자가 있고 또 한편에 야, 웃기지 마, 너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나와 내 안에 나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안에 거의 모든 분들이 내 안에 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죠. 근데 나와 내 안에 나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그분은 행복하세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뭘 실수했어. 그러면 막 자책하시죠. 아이 바보야, 이거 왜 했어? 그러면요, 나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실수한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혼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네. 왜 내가 나를 혼내야 되냐고요. 그러면 불행하신 거예요. 나와 내 안에 나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관계를 확대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겠죠. 아우, 지긋지긋하죠? 네,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은 어떻게든 부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부모는 공부해라, 너 왜 시집 안 가니, 부터 시작해서 애증 관계가 있죠. 하여튼 이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부부, 또 가족 얘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부부. 그런 얘기 있죠. 왜?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책 제목이죠. 네. 정말 이 제목 의미 아시죠? 정말 지구라는 한 별에서는 도저히 같이 산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종족이, 두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화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금성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렇게 서로 진짜 달라요. 진짜 다르고 또 서로 몰라요. 근데 그 말은 서로 알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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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회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친구도 있고, 연인 있죠, 연인. 가슴 설레는 연인 관계. 저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과 남성의 관계인데 연인하고 부부가 참 달라요. 그죠? 그냥 딴 사람한테, 딴 이성한테 마음 푸는 거 한번 얘기해 보죠. 불륜, 외도, 근데 연인 사이에서는 그게 양다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딱 제한됐다는 이유 하나로 벗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연인은 여차하면 헤어지면 그만인 거죠. 네, 근데 왜 부부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법은 누가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거냐고요. 나라고요, 나. 네. 사회가 너 법으로 결혼했으니까 이혼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바람 폈어도, 네, 남편이 성매매를 했어도 나는 꾹 참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 바람 폈다고 무조건 다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나 스스로 나를 아까 내 안의 나이 말씀드렸잖아요. 나 스스로 나를 계속 규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다음에 성별 문제 뭐 요즘에 네. 뭐 많이 이야기 되죠. 뭐 미투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사회가 사실 굉장히 지구라는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이제서야 이제 조금 더 키높이가 좀 높여지려고 그러니까 맞춰지려고 노력하는 관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가야 될 거고 성별은 그런데 세대 간의 문제 혹시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앞으로 저는 성별 문제보다 세대 문제가 더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성별 문제는 사실 그렇게 완전히 돈 문제가 엮여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엮여 있죠. 여성분들이 훨씬 더 남성 노동자보다 임금을 덜 받는다. 뭐 이런 같은 그레이드면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근데 세대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엮여 있어서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면 이 노인 인구는 뭘 말하냐면 생산 불가능한 인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복지는 어디서 돈이 나오나요? 생산 가능한 인구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생산 가능한 인구는 출산율 저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젊은 세대가 10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을 어떤 세금으로 나라의 세금으로 내서 그걸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면 20, 30년 후면 그분들이 100만 원 벌면 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겠나요? 네.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왜 내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40만 원을 내야 돼? 라는 항변이 분명히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앞으로 점점 풀어나가는 게 이 사회가 풀어가야 될 어떤 숙제라고 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계속 네,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강연 알차게 듣는 방 벌써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소재들, 주제들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제 강연은 쭉 이렇게 무슨 클라이막스가 있어서 기승전 쭉 가다가 이제 결론 빵! 여러분 감동 막 하고 집에 가 이런 거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소재 주제 가지고 얘기하는 영화로 치면 옴니버스 영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에서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연 알차게 듣는 방법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미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시계거든요. 모래시계. 뭐냐면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네. 그래서요. 네. 그거는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상황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물론 그분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제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느라고 내 뇌를 혹사시키지 마시라고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런 얘기. 네.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네. 두 번째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적지 마세요. 네, 적지 마세요. 이거는 인간의 뇌는요, 2개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컨트롤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제 강연 들으면서 시각으로 저 보고 계시죠? 청각으로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제 얘기가 만약에 저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막 적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촉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사라지죠? 시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는 중간에 아마 느끼셨을걸요? 청각도 다쳐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선생님과 강연자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는 분들 계시는데 안 적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예요. 얘인데 지금까지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3번째는 이제 하시면 좋은 거, 하셔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얘를 못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마 진짜 못 하실걸요. 왜냐면 오늘은 방송 때문에 오신 거니까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뭐냐면 강연 내용이 난 뭐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 강연 내용. 네. 거기서 내가 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어떤 강연이 있냐면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강연이 있어요. 자기 살아온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나는 IT를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뜬금없이 막 연애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세요. 네. 우리가 이거 왜 못하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나가면 강사가 얼마나 마음을 상하겠어. 에? 그 강사 몫으로 되세요. 왜 강사 걱정까지 하세요?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요. 네, 4시간 다 버려가면서 그러실 거예요. 나가세요. 그 나가서 상처받는 건 강사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너무 심한 배려하지 마시고요. 제발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 나가실. 네. 자, 배경을 빼셨네요. 네. 첫 번째, 제 옴니버스식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주제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상처. 자, 마음도 상처받아요. 그죠? 몸이 상처받는 것처럼. 네, 몸이 칼이나 뭐 이렇게 날카로운데 찔리거나 이러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죠. 네.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골절이 다시 붙는데도 1달에서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네. 근데요, 마음의 상처는요, 네. 마음의 상처도 제가 몸의 상처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아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빨리 나으려고 하죠. 그래봐야 안 나아요. 네. 빨리 나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를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조금씩 낫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빨리 나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낫는 시간 또는 사안마다도 다 다르겠죠. 기다리세요. 그냥 나아요. 언젠간 나아요. 네. 죽을 때까지 나 이걸로 힘들면 어떡하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 더. 자, 몸에 상처가 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로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시죠. 네. 깁스 골절 나면 이렇게 깁스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움직이지 않게 보호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하나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보호하시나요? 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반복해서 떠올리기. 이거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한 하루쯤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면 막 다시 열받는 거야, 막. 이건 뭐냐면요, 하루 지나서 그나마 조금 아물기 시작하는 상처를요, 내가 칼로 쑤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고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상처를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주기적으로 후회하기. 나 그 말 왜 했을까? 나 거기 왜 갔을까? 이거. 아니, 왜 후회하시냐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제발 내 상처를 내가 후벼 파지 마시라고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여기 혹시 배우자분이 외도를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너무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누웠는데 그냥 문득 핸드폰이 궁금해서 메시지를 열었어요. 메시지에 어머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잘 잤죠? 네. 자, 이때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이게 시작돼요. 수도 없이 긴 이야기가 시작되죠. 막 대하 드라마 써지고 막 장편 영화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라고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나를 칼로 쑤시는 거죠. 내 상처를. 그거 본 것만 해도 상처인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상처예요. 왜 없는 걸, 안 본 걸 내가 상상하면서 계속 나를 상처를 주냐고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가 아니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랑하다 배신당했다면, 네, 사랑하다 배신당했어요. 그러면 내 그 가슴에 칼 꽂은 거 누구죠? 그렇죠. 배신한 놈이에요. 배신한 놈. 네. 그런데 꽂은 칼을 비틀어서 계속 피를 내는 건 누구죠? 나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2개 더 해볼게요. 자, 내가 어디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악성 댓글이 막 달렸어요. 야, 너 이걸 글이라고 썼니? 이게 앞뒤가 너 돌대가리 아니니? 막 이런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자, 칼을 꽂은 사람 누구예요? 네, 댓글 단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이놈. 예. 그런데 꽂은 칼을 비틀어서 계속 피를 내는 건 나죠. 어떻게 피를 내냐면 그 댓글을 또 보고 또 봐요. 야, 내가 돌대가리라고? 내가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인데? 네. 아니,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 댓글, 악성 댓글 다 내가 그걸 듣나요? 걔가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반성하나? 아니, 내가 스스로 나만 괴롭히는 거고 내 가슴에 계속 칼 꽂고 휘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보지 마세요. 악성 댓글 달리고. 저도 안 봐요. 저도 댓글 안 봐요. 네. 자,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면, 자, 칼 꽂은 건 누구죠? 참, 이게 문제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했으면 칼을 꽂은 거 지방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요, 살 안 찌는 것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밥 먹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내 몸에 달라붙은 지방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걔를 내 몸에서 떨궈내세요. 네. 이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학하시고 나를 공격하시기 시작하시면 이게 바로 내 가슴에 칼 꽂고 비트는 거예요. 네. 빼내세요. 네. 빼내시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놈 때문이라니까, 지방. 왜 그 광고도 있잖아요. 여기 막 달라붙어 있는 애. 네. 그놈 때문이에요. 하지만 꽂은 칼을 비틀어서 계속 피를 내는 사람은 나죠. 네, 나죠. 내가 그때 그거 치킨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롭히시냐고요, 자기를. 자기 사랑하시고 아껴주세요. 내 안에 나를 아껴주시라고요. 제발 그만 자학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상처를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억울하실 수 있어요. 뭐가 억울하냐? 아니, 어쩌라고. 아니, 자꾸 생각나는 걸 어쩌라고. 내가 딴 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외도한 게 뜬 생각나. 눈물 주르르 나. 나보고 어쩌라고. 지가 생각나는데. 이거는 저 얘기랑 똑같아. 이걸 생각나지 마라 하는 건 이 빨간 코끼리 이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자, 지금부터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빨간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빨간 코끼리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나는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그 실수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떠올리지 말라 그랬어. 그 강서가 내 가슴에 칼 꽂는 거라 그랬어. 근데 난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해봐야 계속 그 생각은 나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네, 생각나지 않게 하는 무기. 지금서부터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무기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느 게 더 나은 것도 없어요. 나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해보시고. 자, 첫 번째 무기 알려드릴게요. 자, 모두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네. 가장 최근에 또는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커다란 아픔 또는 실수,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 떠올리세요. 그걸 머릿속에 쭉 그리세요. 그 옆에요, 커다란 스위치 하나 만드세요. 전기 스위치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꺼버리세요. 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자,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재빨리 눈을 감고 스위치를 만드세요. 그리고 바로 꺼버리세요. 그럼 내 머릿속에 깜깜해져요. 물론 금방 다시 켜져요. 네. 왜냐면 아프니까, 뭐 계속 상처니까 다시 켜져요. 그러면 또 끄면 돼요. 네, 또 켜졌어? 또 끄면 돼요. 계속 끄시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끄려는 나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뇌는 없어요. 네, 아시죠? 내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얘는요, 다 외우기 싫어 해도 외워져요. 네, 내 의지를 뇌는 못 이겨요. 네, 그렇게 계속 끄시면 언젠가는 진짜 꺼졌어. 와, 너무 꼼꼼해. 어머, 이거 뭐야? 이러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딱 끄시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딱 떠올랐잖아요? 그럼 딱 끄시고 바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럼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뇌는 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따라가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네, 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뇌도. 네,
정신 없게 만들려고요. 뇌를. 네. 하나 더. 아니, 두 개 더 말씀드려야죠. 하나는 이제 지우개예요. 한 번 더 눈 잠깐만 감고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일을 좀 싫으시겠지만 떠올리면서 찰칵 사진으로 찍으세요. 또는 어떤 특정 도형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세모나 네모나 원뿔이나 뭐 사진이든 도형이든 있는 걸 지금 옆에 지우개 보이시죠? 지우개 다들 상상하고 계시죠? 그 지우개 짚고서 구석에서부터 쓱싹 깨끗하게 지우세요. 쓱싹 천천히 라인 하나 다 지우세요. 네. 자, 이제 다시 눈 뜨세요. 물론 지우시다 보면 한켠에서부터 다시 생겨나기도 해요. 네.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또 지우면 돼요. 네, 또 지우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라고요?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지우고 나서 아싸, 그럼 빨리 다른 일을 하세요. 설거지 밀렸네. 다른 일을 하시라고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가 지우개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호흡 명상법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눈을 감아볼게요. 한 번만 더 눈을 감아볼게요. 자, 그 일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자꾸 아픈 기억 떠올리게 해서. 자, 그 일 이제 아마 앞에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벼워졌을지도 몰라요. 네, 자,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번엔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흔히들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깊게 들이마셨다가 깊게 내세요. 아니요, 길게 내쉬세요. 이거는요, 시간도 상관없고요. 코로 하냐, 입으로 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부터 내가 찾을 거예요. 나는 복식 호흡을 할 때 코로 숨을 쉬나? 입으로 숨을 쉬나? 얼마나 길게 숨을 쉬지? 내 배로 들어간 숨은 어디까지 들어가지? 내뱉는 건 얼마나 길게 나오지? 하나하나 다 따지세요. 느껴보세요. 본인이 호흡하면서. 하나하나 대신 천천히. 자, 눈 뜨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내 몸이 호흡하는 걸 느껴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가라앉아요. 네. 우! 했다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그냥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를 다 써요. 왜냐하면 그때 쓰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마음 급해 죽겠는데 이 호흡 명상법 언제 하고 있어요? 빨리 딱 끄고 빨리 가야죠. 네. 자, 이제 마음의 상처 얘기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존감이라는 얘기, 제가 아까 옴니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존감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존감 얘기 정말 많은 분들이 자존감 얘기 하시죠. 강사분들이. 네. 또는 뭐 유명한 분들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존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존감.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감정.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감정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은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놈하고 비해서 내가 뭔가 나을 때 자신감은 높아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 내가 어떤 A라는 애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럼 나한테 자신감이 높아져요. 근데 자신감의 한계는 뭐냐면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놈이 들어오면 네, 다시 떨어져요. 네, 근데 자존감은 나 혼자라 그랬죠. 나 혼자니까 떨어질 일이 없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데 뭐 네, 왜 떨어져?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내가 어떤 사람보다 키가 커, 내가 버스를 딱 탔는데 전부 다 나보다 작은 사람만 있어. 오, 나 키 큰가 봐. 여러분 이 윗공기는 맑아요. 뭐. 네, 이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남자애 하나가 올라왔는데 고등학생이 그것도 올라왔는데 키가 이만해. 그런데 또 하필이면 내 뒤에 와서 섰어. 그리고 손잡이를 잡는데 내 머리를 이렇게 탁. 나 이러면서 뭐가 구겨지나요? 자신감, 자존심 완전 구겨지고 자신감 구겨지고 자신감 낮아지고. 네. 왜냐하면 나는 내 키를 평가할 때 뭔가 상대방들, 타인을 기준으로 내 키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존감은 그게 아니거든요.